사고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실화다. 어떤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이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 그는 다양한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일들을 배움과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 그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다. 서서히 그에게는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욕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식이 아니었다. 그저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새로운 업무가 할당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데에 대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했던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으나 일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왔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의미한 나날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를 고되고 맥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실직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역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한편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하는데 무척이나 소중한 기회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그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했던 과제들이다. 인간의 사고가 배태한 상황마다에는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은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교훈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비로소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는 진정한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러온 실직이라는 슬픈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 그가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의 정신이 일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과 또한 그에 어울리는 상황으로 찾아왔다. 정신이 일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사고 또한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냈기에 그에게는 더욱 많은 일들이 할당되었다. 나아가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온 힘을 쏟으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내면의 풍성함도 맛보게 되었다. 그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일이 주어진 의미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구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야만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림자가 생길 수 없는 법이다. 활발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업은 계속해서 도약한다. 그러나 소임을 게을리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직원이 많은 회사는 노동력이 저하되어 결국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사고와 행동이 다양한 조건의 흐름을 만들고 자연 법칙에 따른 운명을 맞이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씨앗은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되며 감춰져 있던 내면적 특성을 성장시킴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수학의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그 열매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수없이 반복된 삶과 죽음의 경험이 가져다 준 결과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그 인생의 행위에 따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불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사람은 결국 불의 위력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지만 떳떳하게 얻은 물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풍족함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운명에 몸을 맡기는 일과 같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큰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 굳이 윤회나 환생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미덕과 부도덕의 결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능력과 의식 수준을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을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모른다. 단순히 의식 수준이 높은 몇몇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 리더가 탄생할 수도 있다. 좋든 싫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지만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만든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식생활을 개선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병이 들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의, 선망,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의 분명한 결과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인간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우게 되면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심신이 평온해진다. 사람은 사고를 통해 인생을 파괴할 수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사색을 많이 하고 내면을 가꾸면 외면의 모습도 변화한다.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감추려 해도 내면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외면으로 나타난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불운과 불행을 부르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은 행운과 행복을 부른다. 마음은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모으고 그 이외의 것은 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알게 된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환경은 인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다양한 상황의 모든 면들은 인간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된 채 그 마음을 절묘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로서 환경은 마음이라는 내면 세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리고 환경은 좋든 나쁘든 최종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에 기여한다. 사람은 고뇌에서도 기쁨에서도 분명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기에 최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나면 곧이어 새롭게 변화된 환경이 전개된다. 스스로를 환경의 피해자로 믿는 사람은 그 환경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운명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겐 환경의 토대가 되는 토지와 씨앗이 있고 그걸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이 내겐 있어 라고 깨닫고 외친다면 어떤 환경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혹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와 동시에 생각할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많이 갖고 싶은데 요즘 무리하게 일만 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주어진 자유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자유로운 시간을 마냥 지루하게 보내고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갈 뿐이다. 자유시간이 적고 가난한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도 결국은 모습만 다를 뿐 좋은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인내와 희망과 용기를 키우기 위해 지금의 가난을 선용할 수 있다. 자유시간이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저 상사는 무리한 일만 시키고 상냥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마저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힘든 상황을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불친절한 상사에게는 계속해서 상냥함과 경의를 보여라. 나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고 그 상사는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위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 참견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란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 인간은 강인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발휘하지 못한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없거니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의존심만 가득한 마음으로 강인한 의지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약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인가.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 약한 마음과 반복적인 일상. 이 정도면 강인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할 환경과 필요성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지금부터 의지력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 우선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부터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컨트롤하자. 7. 마음을 컨트롤하라. 이 7가지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누구든지 의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려움이나 비상사태에 직면해서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규칙. 앞에서 나쁜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버리려는 지속적인 노력만이 나를 전진하게 하는 힘이다. 강인한 의지를 추구해 나가는 나를 격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인한 마음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건 나한테 너무 무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고 첫 번째 규칙부터 무시하면 의지력 트레이닝은 아무런 의미와 효과가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눈앞에 이깟 쾌락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만큼 마음이 나약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지를 강화한다거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애써 외면하고 굳이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훈련법을 찾아 나선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를 잘 소화했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는 반쯤 성공한 셈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면 목적의식이 강화된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확고부동한 목적의식으로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 의욕적이고 활발한 정신세계에 몰입하게 되고 성숙한 정신은 다음 규칙인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집중하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정도 수준만 도달하면 다섯째 규칙인 규율에 맞는 생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라. 7가지 규칙 가운데 셋째와 넷째 규칙은 완전을 지향하는 마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태한 정신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또한 최대한 열정적으로 시작하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 유발은커녕 행동도 개시하지 못한 채 그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매우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기회를 놓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착함을 잃는 상태까지 이른다. 일단 시작한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착수하라는 규칙은 강인함을 길러주는 동시에 안정된 정신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태평하고 안일하게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다. 담대한 마음을 원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수준 높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나 상황의 겉모습만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총체적 목적에 생각을 맞춘 상태에서 온 정신을 모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전체적인 목적을 파악한다. 집중력을 높인다. 이 두 가지 정신적 능력은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침착하게 하며 성공의 기쁨을 안겨다 준다. 규율에 맞는 생활로 성취도를 높여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연히 규율에 맞는 생활을 한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나름의 계획과 방침을 세워 실천해야 하는 존재다.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지. 오늘 점심을 이걸 먹자. 저 음식엔 이런 음료가 적당해. 이런 선택들은 너무 사소한 것들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것은 제멋대로 살라는 의미도 아니고 한쪽으로 집착하라는 말도 아니다. 일상에서 내 의지를 명확히 자각하여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이다. 식사는 몇 시에 먹을 것인가? 얼마나 먹을 것인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까? 등등.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실천하면서 행동을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식욕이나 수면을 비롯한 동물적 욕구에만 충실하여 아무런 의미 없이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성적인 사람은 의지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칙을 세워 행동하기 때문에 동물적 욕구를 저절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마음으로 임한다. 성인은 스스로 선악을 지키기 때문에 신성하다. 스스로 결정한 일일수록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자신이 세운 규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뜬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있다. 말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라. 6번째 규칙은 말과 언어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늘 말투나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아차하는 순간에 거친 표현을 내뱉거나 걸러지지 않은 분노와 불쾌감 등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생각 없는 말을 내뱉지도 경솔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내 기분이나 마음을 전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므로 가장 세련되고 지적인 표현을 구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6가지 규칙을 확실히 깨우치면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마지막 규칙도 저절로 해결된다. 6가지 규칙을 별 무리 없이 실천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셀프 컨트롤도 성공할 수 있다. 끈기를 가지고 규칙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마음과 언행을 컨트롤하는 법을 익혔을 것이며 강인한 의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을 것이다. 힘겨운 과정들을 거쳐 강인한 마음을 실현한 내 머리 위에서 가장 영예로운 금빛 왕관이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몸과 마음은 하나. 몸은 마음을 거역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마음이 불순하고 어두우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쇠약해지지만 마음이 맑고 순수하면 젊음과 활력이 넘쳐난다. 병과 건강은 환경과 같다. 내면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적인 생각은 결국 병을 만들고 격렬한 두려움은 탄환에도 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몸이 아프면 기분까지 나빠진다. 또 기분이 나빠지면 몸이 아파온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불안한 마음은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은 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불순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을 어지럽힌다. 한편 맑고 순수하며 행복한 생각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준다. 인간의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장치이며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처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바꾸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장래 희망을 품고 새로운 가능성이 다가올 때까지 두 눈을 반짝이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재빨리 붙잡을 수 있다. 지금 어떤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모든 능력을 전부 그것에 쏟아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발휘하는 비결을 익히면 좋다. 작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라. 더 큰 일이 기다릴 것이다. 착실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항상 확인하라. 그러면 인생에서 태보란 결코 있을 수 없다.